유하 강카툰 애니 공방 강카툰입니다. 신작 애니들은 리뷰할 생각은 안하고 보기만 하는 강카툰이 덕력 포텐을 터뜨리고 있을 때 제 컴퓨터 D드라이브에 숨겨져 있던 직박구리 한 애니메이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성 라퓨타. 오늘은 이 작품을 리뷰해볼 예정인데요. 옛날 작품이다 보니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지브리만의 웅장함과 감동은 그대로인 이 작품. 저 강카툰도 아주 오래전부터 소장 중이던 이 소중한 작품을 지금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광산촌에서 일하는 소년 파즈. 오늘도 야근을 위해 미트볼을 포장해갑니다. 서둘러 일터에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하늘에서 떨어지는 푸른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빛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죠. 저 상황이면 저라도 이런 표정이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은데 무게는 사람 무게였죠. 정신을 잃은 듯한 그녀를 안전하게 눕혀두고 대장님의 호통에 일터로 복귀하죠. 다음날 옥상에 비둘기들을 풀어주고 지브리라서 가능한 오글거리는 모닝빵빨에 오지게 한번 부러제껴버리고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잠에서 깬 시타는 층간소음의 범인을 찾으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무사히 깨어난 그녀를 보고 파즈는 사람인 것 같아 다행이라며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뭔 애가 이렇게 멘트가 스윗하죠. 그리고 그녀의 목걸이를 빌려 갑자기 지붕에서 뛰어내리는데요. やっぱりこのせいじゃなかったみたいだ. 무언가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시타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는 집에서 가보로 전해지는 비행석이라는 보석이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그 비행석을 정부와 해적들이 노리고 있었죠. 어젯밤 정부는 그녀를 비행선에 붙잡아두고 라퓨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행선은 해적단 도라일가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내 편은 한 새끼도 한 사람도 없는 그 비행선에서 도주하려다 시타는 비행선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말았고, 주인을 지키려는 비행석이 그녀를 지켜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시타를 파즈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파즈는 아침밥을 준비하러 갔고 그 사이 시타는 벽에 걸린 라퓨타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라퓨타. 파즈의 아버지는 비행사로 폭풍우를 헤치고 비행하던 중 하늘에서 라퓨타를 발견했고 그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알렸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다 생을 마감했고 그 오명을 벗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라퓨타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는 파즈의 사연을 듣게 되죠. 바로 그때 해적단 도라일가가 습격해옵니다. 변장을 마치고 시장으로 나서는 두 사람. 쫓기고 있는 두 사람을 지키려는 우리의 대장님. 야야 임마, 너는 눈치껏 좀 빠져라. 자신도 나가 싸우겠다는 걸 여자애를 잘 지키라는 말 한마디에 신나서 시타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마을 사람들과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해적단 두목 도라는 단번에 두 아이들을 찾아냅니다.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그 사이 정부에게도 발각되어 양쪽으로 쫓기다 두 사람은 철로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비행석의 힘이 발현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되죠. 광산촌의 깊은 지하 동굴에서 때늦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귀여워. 돌 전문가 보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지하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지만 아직 근처를 수색 중이던 정부군에게 붙잡히고 말죠. 시타는 정부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파즈를 석방해달라 말하고 무스카는 시타를 넘기는 조건으로 파즈에게 금화를 지어줍니다. 허탈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집에 도착했을 땐 해적들이 파즈의 집을 점령하고 있었고, 해적단 두목 도라는 파즈의 금화를 발견하고 여자아이를 팔아넘겼냐며 쓴소리를 날리던 중 도라는 정부의 모스부호를 도청합니다. 시타를 태운 비행선 골리앗이 곧 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파즈도 시타를 구하기 위해 도라일가에 합류하게 되죠. 사실상 무스카를 필두로 출발 준비 중인 정부군. 무스카는 이제껏 정부가 숨겨왔던 라퓨타의 것으로 추정되는 로봇을 시타에게 보여주며 그녀의 본명을 댑니다. 류시타, 트웰 우르 라퓨타. どうしてそれを? 라퓨타 왕국의 정통 후계자인 류시타 공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녀만이 비행석을 각성하여 라퓨타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그 각성을 위한 주문을 떠올리게 하려고 무스카는 시타를 계속 잡아뒀던 것이었습니다. 군부에 갇혀있던 시타는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구하는 주문을 할머니에게 배웠었는데 무심코 그 주문을 따라 외우자 ネトリール. 비행석이 각성을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라퓨타의 로봇도 깨어나게 됩니다. 로봇은 현재 시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기술의 결정체. 그 로봇이 시타를 지키기 위해 날뛰기 시작하자 군부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시타를 발견한 파즈와 도라일가 치열한 접전 끝에 시타를 구할 찬스를 얻게 되는데요. 로봇은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듯 그녀를 구하려는 파즈에게 조심스레 넘겨주며 골리앗의 미사일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몰려온 게 진짜 저 로봇이 너무 처절하게 시타를 지키거든요. 그렇게 파즈는 시타를 구해냈고 무스카는 시타를 잃었지만 각성한 비행석을 찾아냅니다. 비행석은 라퓨타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죠. 라퓨타의 위치를 示している. 도라일가에 합류하게 된 시타. 그녀는 입에 홍일점이 되어 도라두목이 입의 선원들의 엄마이긴 한데 파즈와 시타 모두 배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해적들과 금세 친해지는데요. 해적과 파즈 그리고 시타 서로의 목적은 다르지만 해적선 타이거 모스오는 분명 라퓨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타이거 모스호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감시탑에 파즈가 있습니다. 그런 파즈를 쫓아온 시타와 함께 보초를 서게 되는데 이 새끼들 말에 하나는 감시를 안 하고 연애질이야. 시타는 라퓨타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며 라퓨타를 찾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그런 시타를 달래주는 파즈. 그러던 중 무스카와 군부가 있는 골리앗을 발견했고 어렵지 않게 타이거 모스호가 숨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골리앗의 추격은 피했지만 그들보다 먼저 라퓨타를 발견하기 위해 글라이더 기능이 있는 감시탑을 이용해 좀 더 높은 곳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단 둘이서요. 이 새끼들 말이야 찾으라는 라퓨타는. 그러던 중 위험해 보이는 소용돌이 구름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저기압 소용돌이의 이름은 이른바 용의 둥지. 파즈는 그 안에서 라퓨타를 봤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용의 둥지로 곧장 들어가려는데 골리앗의 습격을 받아 글라이더는 타이거 모스호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된 글라이더는 용의 둥지 안으로 어김없이 끌려 들어갔고 폭풍과 번개를 뚫고 비행을 이어나가던 중 파즈는 아버지의 환영을 따라 라퓨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들은 마치 라퓨타로 안내하는 듯 두 사람을 인도하고 있었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자신들이 라퓨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쁨에 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부에서 봤던 병기 로봇이 나타났고 두 사람이 타고 온 글라이더를 부수려는 로봇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딱새의 둥지를 지키려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의 안내에 따라 라퓨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숲의 안쪽에는 마치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기다리다 잠든 듯한 수많은 로봇들의 무덤이 있었고 혼자 남게 된 로봇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라퓨타의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라퓨타에 진입하기 위한 발파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고 해적단 도라일가는 구속되어 있었죠. 시타와 파즈는 도라일가 구출에 나서게 됩니다. 군부는 라퓨타 내부에 있는 보물들을 챙기기 바쁜데요. シータ、飛行石を取り戻そう。ここを奴らから守るにはそれしかないよ。 그 광경을 보고 잃어버린 비행석을 되찾아 라퓨타를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그리고 본격적인 도라일가 구출 작전에 나서는데 아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찔해요. 떨어질까봐 들킬까봐. 그 사이 비밀 통로를 찾아낸 무스카에게 걸리고 마는 파즈. 총격을 가하는 그들을 막으려던 시타는 도리어 붙잡히게 됩니다. 시타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파즈는 우선 도라일 땅을 구출합니다. 갑자기 남자다워진 파즈를 보고 도라는 파즈에게 대포같이 생긴 총과 탄알 두 발을 선물하죠. 急に男になったね。 라퓨타의 중추에 다다른 시타와 무스카. 이곳은 왕족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무스카는 말하는데요. 너는 왜 여기 있냐 그럼? 중추 안까지 뿌리 내린 나무들을 해치고 무스카는 어떤 문양을 발견하는데 비행석을 갖다 대자 밝은 빛을 내는 어느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라퓨타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대한 비행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스카는 그곳에 있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검은 돌 또한 읽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무스카의 숨겨진 이름. 私の名はロムスカ・パロ・ウルラピュタ 그도 라퓨타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퓨타의 힘을 이용해 군부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무스카의 야망이 드러나게 되고 도망가려는 골리앗을 잠들어 있던 병기 로봇들로 간단히 파괴해버리는 무스카. 파괴되는 비행선을 보며 무스카에게 비행석을 탈취해 도망쳐보는 시타. くそどこへ行こうというのかね 그런 시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따라오는 무스카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쯤 시타는 간신히 라퓨타 중추에 들어온 파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틈 사이로 파즈에게 비행석을 넘겨주죠. 왕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재밌다고 조롱하는 무스카에게 終点が玉座の的は上出来じゃないかここはお墓よ。あなたと私の。 이곳은 당신과 나의 무덤이라며 팩트로 폭행을 해버리는 시타는 그 와중에 이쁩니다. 그런 시타에게 와 씨발 진짜 죽여버리고 싶. 그때 뒤따라오던 파즈 등장. 시타와 돌을 맞바꾸자는 무스카에게 파즈는 잠시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둘 다 죽이려는 무스카가 시간을 줄 리가 3分間待ってやる 3분을 줍니다. 야 너 이거 실수하는 거야 임마. 그렇습니다. 파즈는 비행석을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시타에게 멸망의 주문, 그 주문을 함께 외워줄 테니 알려달라 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멸망의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주문을 외우자 비행석의 힘에 의해 라퓨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시타와 파즈를 기다리던 도라일 땅은 어쩔 수 없이 먼저 탈출해 나갑니다. 라퓨타는 어느 순간 붕괴를 멈추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거대한 비행석은 남은 라퓨타의 상부를 이끌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라퓨타의 아래쪽 뿌리 어딘가에 시타와 파즈가 있었죠. 뿌리 한 켠에 걸려있는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 라퓨타를 탈출하고 도라일가와 합류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반가운 재회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가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천공의 성 라퓨타는 놀랍게도 1986년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입니다. 무려 36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는 배경음악과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체. 아니 근데 시타가 이쁘긴 해요. 그리고 신선한 스토리에 빠져 몇 번을 다시 봐도 질리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브리 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는 와 맛있겠다 하는 음식보다도 기억에 남는 게 지하동굴에서 먹었던 시방 위에 계란 후라이. 아 저는 희한하게 이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못 참고 바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아무런 간을 안 했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흔한 지브리 영화 외에도 36년 전 개봉되었던 대작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카툰 애니공방 오늘의 한 줄 평. 라퓨타에 대한 증거가 없어 아버지의 오명은 모르겠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타와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 영화의 최종 승리자는 파즈가 아닐까 싶다. 유바!